안녕하세요. 언니언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토탈을 이제 다른 항목들과 이제 같이 보여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도 뭐 방법은 접근법은 똑같지만 그래도 에버리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에버리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에버리지를 상회하는 항목과 이제 하회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색깔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영상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초보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덱스 함수들도 좀 등장을 하고 모델링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 그래서 막상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필요한 시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뵐게요. 여기서 데이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데이터는 제가 평소처럼 유튜브 그 밑에 더보기 안에 그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 파일들. 자, 일단 모델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델. 자, 평소에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뭐 커스터머, 프로덕트, 캘린더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팩트 테이블인 세일즈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뒤에 모델링에 좀 수정을 가하도록 할 거고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저걸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하나, 두 개 정도 만들 거예요. 하나는 토탈을 위해서, 하나는 에버리지를 위해서 만들 건데, 자, 그걸 왜 만드느냐. 자, 일단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커스터머 쪽의 리전, 아까 만들었던 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자, 리전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세일즈 데이터, 세일즈 어마운트는 그냥 단순한 이렇게 썸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식이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 지금 토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죠. 여기 나타난 것들의 합계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테이블 그 시각화가 막대가 만들어졌을 때 토탈이라는 애가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얘는 토탈이어야 되고 혹은 에버리지여야 되기 때문에 저 항목들이 실제로 컬럼 안에 항목들로 존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리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토탈 또는 에버리지가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열을 하나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쉬운 거 먼저, 토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델링으로 먼저 갑니다. 모델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새 테이블, 식으로 새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일로 가셔야 돼요. 자, 새 테이블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식을 통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름은 그냥 뭐 약간 서브 테이블로 해서 테이블 for 뭐 토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일단은 눈으로 한번 좀 확인하기 위해서 values라는 함수를 먼저 써서 리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저 커스터머 테이블의 리전 열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일단 먼저 닫아 보겠습니다. 이게 뭘 반환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자, 여기 데이터 보기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우측에 새로 생긴 이 테이블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 현재 리전이라는 컬럼 이름 하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각 지역들의 이름이,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비어 있는 게 뭐죠? 요거죠. 여기에 이제 토탈이라고 하는 항목이 다른 애들과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처럼 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엑셀에서 뭐 만들어서 데려와도 되긴 돼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리전이 딸려 들어오면, 그때 뭐 리전이 추가됐거나 이랬을 때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이점은 있겠죠. 자, 아무튼 하던 거를 마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토탈을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직 배워본 적이 없는 함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유니온이라는 함수를 먼저 좀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r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제가 설명 잠시 뒤에 드릴게요. 자, row라고 하는 함수는 말 그대로 열이 하나인, 열이 아니죠. 행이 하나인 그 작은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의 이름은 여기서는 쟤랑 앞서서 본 예, 리전이랑 그 같은 항목이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 붙게 되고, 자, 리전, 그리고 뒤에는 토탈이라는 식 대신에 그냥 간단한 값을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러고 엔터를 쳤더니 여기에 이제 토탈이라고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테이블 자체는 완성이 됐죠. 자, 유니언이라는 애는 뭐고, 로우라고 하는 애는 뭐냐? 일단 로우라고 하는 함수는, 만약에 이 부분만 우리가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우리가 새로운 새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를 삼아 엔터를 이렇게 쳐보면
요렇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열 이름이 되는 거고, 얘가 값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는 뭐 측정값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로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열을 줄줄이 오른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나중에 해보시면서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우리는 얘가 필요한 애는 아니니까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모델에서 삭제. 자, 우리가 잠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유니온이라는 애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values가 만들어내는 테이블이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values라고 하는, 그리고 region이라고 만들어 놓은 애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생성을 해낸 테이블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row라고 하는 애가 region이라는 이름 언더에 얘를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union이라고 하는 애는 두 개의 테이블을 열 이름을 매칭을 시켜서 결합시키는, 세로로 결합시키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제가 덱스 시리즈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정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해서 이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따가를 위해서 이번에는 에버리지용 테이블도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 테이블, 그 다음에 식을 제가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 넣고 여기는 에버리지라고 하고 쟤도 테이블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름이 이제 끝에 항목이 에버리지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두 개의 테이블 만들어졌고, 지금 만든 에버리지는 토탈 대신에 에버리지가 들어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애를 모델 쪽으로 가셔서, 자, 보시면 얘 두 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로 잡고 선택을 하시고 얘를 이쪽으로 끌어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일로 와. 이렇게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리전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 있는 애랑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커스터머 테이블 있는 애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드래그해서 리전끼리 포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리전끼리 이렇게 포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얘대로 얘랑 리전이랑 연결이 되고, 얘는 얘대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자, 이제 연결은 다 됐으니까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이 리전 대신에 우리 새로 만든 애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여기 리전 대신에 얘 말고 방금 새로 만든 테이블 토탈을 먼저 할 거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갈아 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모델링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필터링이 작동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되고 있고, 자, 근데 지금 토탈이 안 보여요. 자, 여기에서 리전 쪽에 갖다 대고 이 부분에 갖다 대고 데이터가 없는 항목, 다시 말해서 토탈도 보여주도록 할게요. 쟤를 눌러보면 이렇게 토탈이 나타났고 대신에 값은 반환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슬슬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얘가 토탈인 경우에 값이 나와줘야 되는 게 뭔가 있을 거고, 얘가 토탈이 아닐 때 그때 반환이 되어야 되는 값들은 얘인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여기다가 새로운 측정 값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all sales total이라고 해볼게요. 자, 혹시 all 함수를 이제 뭐 제가 calculation all을 사용을 할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에서 덱스 시리즈의 all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alculate 하고 여기에다가 sales amount를 넣어요. 그리고 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리전에서 나오는 필터를 무력화시켜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용된 애는 일단 얘니까 얘를 써주는 게 더 클리어하겠죠. 자,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한번 엔터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가 반환하는 값이 뭔지 한번 옆에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콤마까지 좀 찍어줄게요. 자, 찍어주면 지금 토탈이,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이게 토탈과 같은 애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로 하는 애는 딱 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윗부분은 그냥 원래대로 그냥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측정값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측정값을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는 sales total, 뭐 이름은 어떻게 쓰시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뭐 with total이라고 또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정명을 하시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인가 if 함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도 if를 이용을 해서 if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선택된 region의 이름이 얘가 equal total이면 뭘 쓰면 돼요? 얘가 토탈이면 얘를 반환하면 되겠죠. 좀 전에 만든 얘.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단순히 썸으로 합계는
원래 그냥 단순한 측정값이 반환이 되면 되겠어요. 그게 계산이 돌아가면 되겠어요. 그죠? 자, 지금 만든 애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나면 자, 여기 콤마도 찍어주고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얘가 토탈이니까 토탈 값이 나왔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혹시라도 뭐 셀렉티드 밸류도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얘 앞에 얘네들은 필요 없죠. 빼고 얘도 빼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자, 이제는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얘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막대를 뭐 세로 막대든 가로 막대든 이렇게 만드시고 나면 끝냈다. 자, 여기 이제 뭐 필요하면 데이터 레이블을 넣거나 그 다음에 앞서 봤던 것처럼 토탈을만 그래도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단순한 방법이 일단 있어요. 자, 여기 서식에 추가 옵션에 들어가셔서 열로 한번 가보시면 열 색깔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값 대신에 모두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쟤를 켜보고 뭐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토탈만 뭐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하면 토탈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버리지도 자, 이렇게 토탈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에버리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접근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또 나와야 되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제 아까 했던 방법대로 이번에는 대신 에버리지로 항목을 바꿔주셔야 돼요. 까먹지 말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얘를 리전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에버리지가 보이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데이터 없는 항목 표시 여기 있는 거 같이 한번 눌러주고요. 자, 근데 지금 아예 데이터가 없으면 또 안 나오나 봐요. 자, 여기에다가 일단 세일즈를 한번 넣어볼게요. 세일즈 한번 넣어보고 아까 우리가 데이터 없는 항목 표시가 이제 숫자를 넣으니까 적용이 되죠. 자, 이제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자, 에버리지가 여전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에버리지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를 식을 작성을 하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일즈 뭐 에버리지 올이라고 시작을 할게요. 올 하고 아까와 동일하게 세일즈 그 다음에 에버리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는 우리가 여기서는 에버리지 X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X, 에버리지 X도 제 덱스 시리즈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values라고 하고 자, 리전을 넣을 건데 좀 전에 만든 얘를 넣어줘야 되겠죠. 아까 만든 그 테이블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세일즈 어마운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전에 우리가 토탈 할 때처럼 안 까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에버리지가 반환해주는 그 값, 에버리지일 때 나와줘야 되는 애가 여기에 나와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천 단위도 한번 해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에버리지 X를 사용하면서 이제 밸류스를 이렇게 사용했더니 지금 얘가 정상적으로 필터링이 그대로 일어나는 바람에 얘가 여전히 얘도 값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스 대신에 여기서는 저 필터를 여기에 사용된 필터를 무력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밸류스 대신에 5를 써주셔야 돼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본 거고 자 엔터 이렇게 치면 이제 모든 리전에 대해서 다 에버리지 값을 이제 반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숫자가 공교롭게도 얘랑 좀 비슷해 보여서 얘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지금 거의 비슷해서 약간 헷갈리죠. 자, 아무튼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방법대로 얘가 리전 에버리지라는 게 선택이 되면 얘가 반환이 되고 나머지는 또 있는 그대로가 나오면 되겠죠. 자, 이제 새로운 측정 값을 통해서 얘는 세일즈 에버리지 with 에버리지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if 함수를 아까처럼 또 이용을 해서 만약에 selected 된 선택된 리전이 뭐면 얘가 에버리지면 뭘 반환한다? all 에버리지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원래 있던 그냥 단순한 얘를 있던 애를 반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자, 여기 이 값이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작업은 끝났으니까 시각화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아까처럼 얘 빼고
내림차순 한번 해보면 에버리지가 이렇게 중간 어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얘를 이번에는 기왕이면 세로막대로 한번 가로막대죠. 가로막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고 나면 뭐 지저분하니까 얘도 빼고 이렇게 보면 에버리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어, 여기 바에 가시면 모두 선택이 있고 그 중에 에버리지만 골라서 이렇게 빨갛게 하면 우리의 두 번째 미션까지는 완료가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거에서 요 에버리지보다 큰 애들, 그 다음에 에버리지보다 작은 애들을 각각 다른 색깔을 조건으로 부여해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 중요한 것들은 사실 끝났지만 마저 뭔가 좀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는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전에 얘를 복사를 해서 갖고 올게요.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갖고 오고 자, 여기에 이제 세 번, 그 다음 측정값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컨디셔널 포맷으로 해서 에버리지라고 그냥 간소하게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식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if 함수도 아주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세일즈 어마운트가 아니라 얘죠. 좀 전에 지금 다른 여기가 들어있는 애들이 뭐보다 크면 아까 우리가 올로 만들었던 에버리지 있죠. 얘보다 크면 여기서는 뭐 그린이라고 해볼게요. 그린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일즈 에버리지라고 하는 애가 여기 지금 각각 나타나는 값이 뭐랑 같으면 같죠? 얘랑 같으면 그때는 뭐 그레이 GRAY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문법적으로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 이 콤마가 빠졌네요. 콤마 그레이 자, 뭐가 빠졌나요? if 함수가 빠졌네요. 자, if 함수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뭐가 나오면 돼요? 레드. 작은 애들밖에 없으니까 하고 괄호 2개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서 여기 서식 쪽에 추가 옵션을 눌러서 이제는 여기 바 안에 있는 이렇게 직접 선택이 안 되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 규칙 대신에 필드 값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컨디셔널 포맷으로 만든 얘를 선택을 해주고 확인까지 딱 눌러주시면 우리의 미션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조금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번 영상은 사실 댓글을 통해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주신 걸 바탕으로 제가 시연을 해드린 거라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거나 이제 필요하신 거 혹은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몸값 높이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